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정부의 어떤 수단이 발동되었을 때 사실 조합원보다도 비조합원들한테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조합원들을 우선적으로 좀 업무를 복귀시켜서 파업허금력을 줄고 화물연대를 좀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류 정상화나 업무 복귀를 노리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시행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 데이터 소장과 함께 진단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 소장님,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예.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글쎄 하나만 이유는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경한 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부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네. 특히 이제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태도, 또 그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강경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한 그 당시 득표율이 48.56%였거든요. 네. 그 지지층들을 재흡수하는 데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긍정평가 이후로 원칙과 노조 대응에 대한 언급이 늘었던데 네. 지금 아직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해결이 안 됐고 민노총 총파업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대강 대치 원칙론 이게 지지율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제 지속적으로 영향 줄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게 그 강대강 대치가 지금 정치권하고도 강대강 대치고 언론하고도 강대강 대치여서 노동계까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다면 일시적으로 상승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계속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 좀 갭이 있어요. 지지율 네. 상승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긴 올랐는데 한 그 중간 어디쯤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3, 4%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게 외교 랠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무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잘한다라고 하는 응답만큼 못한다고 하는 응답도 하락해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순증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종찬 소장님, 네. 이 두 자릿수의 상승은 물론 고관여층이 대답한 숫자지만 네. 이게 이례적인가요? 종종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지율은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례적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층이 더 많긴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득표율이 유권자층이 48.56%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고관여층,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하고 투표를 했었던 고관여층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만하고 또 그런 평가를 또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지율은 한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요구했던 유권자층의 요구대로 간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을 통해서
축하하고 격려했는데 그렇죠. 월드컵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월드컵 같이 이렇게 그 빅 이벤트 스포츠의 경우에는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6강 진출이 좀 기적적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이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같이 맞물려져서 특히 이제 마지막 그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은 그 황희찬 선수 골이 그 16강을 들어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브라질을 이긴다면은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선수단을 격려한 거에서는 지지율의 상승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브라질을 꺾었을 때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예.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루 앞둔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검찰 도를 넘지 마라 예.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이게 야당 지지층 결집의 하나의 요인이 될까요? 기폭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직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도를 넘지 말라는 발언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되는 순간 이건 나와의 전쟁이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했다고 보고 특히 그렇게 되면은 결집이 될 수밖에 없는 유권자층이나 응답자층이 누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대 결집 콘크리트 기반은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그러면 이들이 더 결집할 수밖에 없을 테고 네.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윤명 대첩이 아니라 문윤 대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퇴임하는 시점에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한 45% 육박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더 치열한, 더 불꽃 튀는 일종의 대결 구도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깝다.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간의 관심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정권의 주요 인사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입니다. 가장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겠느냐가 사실 가장 궁금증인데 자, 이은효 소장님, 네.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정책적 사안에서 상당히 그 진위를 파악하기 힘든 SI 첩보를 중심으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미디어 토마토가 6월 28, 29일 한 조사를 보면은 월북 조작이다라는 게 44.7%, 자진 월북이다라는 게 42.2%로 굉장히 팽팽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여론에서 국민들이 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전직 대통령에서 수사로 들어간다라면 이게 특검 형태로 가면은 좀 그게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수사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치 보복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은영 소장님과 다른 생각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중도층까지 포함한 여론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48.56%는 정권 교체를 주장했거든요. 그때 담겨있는 내용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할 게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일련의 흐름도 그렇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또 검찰의 구형도 그렇고 관련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년의 어느 시점이라도 저는 좀 더 무르익게 되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대통령실 이전도 정책적 사안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 퇴임 후에 이런 직접적인 수사 사안이 된다라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을 놓고 또 충돌인데 이은영 소장님. 네.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지금 이 지연을 놓고서 특히 이제 이거를 뭐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장관회의만 예산안을 다 연계시켜서 지금 조사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처리를 안 하려고 양당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상민 장관 회의만 처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요거는 민주당 쪽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을 그 정부가 원하는 예산안대로 관철시킬 것인지는 또 지금 현재 협상의 주체를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실제 결과가 나와야지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슈도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어디 보니까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향후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강대강 대치, 뭐 물론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슈뿐만 아닙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현안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 보면 이 부분을 국민 여론대로 조치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상당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처리를 두고서도 뭐 여야 충돌이 이어지잖아요. 이게 여론을 보니까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정당하다 이런 의견이 과반을 그렇습니다. 넘었던데 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을 둘러싼 어떤 선택 기준에 여권이라든가 대통령실도 판단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이 여론을 모를 리가 없겠죠. 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이미 여론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거나 파면하거나 자진 사퇴까지도 안 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핵 소추권을 발의하든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상민 장관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다 떠안고 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전망이세요? 일단 계속 이 상황으로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효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 정리는 되긴 되겠는데 사람들이 기대 수치가 높을 때 그 효능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지지율이나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부터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NBS에 따르면 도어 스태핑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인 걸로 나왔지만 또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40대 40으로 팽팽해요.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어느 쪽이다라고 확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여론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유리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기 필요하다는 의견도 44%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대통령실 입장으로는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건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서 그 이후에 조치가 없어요. 조치가 있었던 게 가림막 설치하고 라이브를 통한 어떤 직접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이제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언론과의 대치 전국 또는 갈등 전국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 언론과의 어떤 언론이 너무 부당하게 대통령실 잘 전달하는 사항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수긍할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대통령실이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갖고 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네. 도어 스태핑 중단 책임이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관에 있다는 응답이 MBC 기자의 무례한 발언 태도를 선택한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렇죠. 도어 스태핑 중단했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겁니다.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지율이 오히려 더 묶여 있었거나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도어 스태핑은 정치적 소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정쟁적인 질문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받아낼 수 있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에 관련된 이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채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저는 이 발언 양을 줄이는 게 나아요. 네. 왜냐하면 발언 양이 줄어들면서 좀 정교하고 꼭 필요한 발언을 해야
이것이 효과적이고 현장에 나가서 행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행보하면서 어려움이 뭔지를 발굴해내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무실에 가서도 왜 중소기업 상황이 열악한지 네. 이런 상황의 소통이 현장 소통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의 답이다. 우문현답 방식의 소통이 훨씬 나을 것이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 국정 운영을 밝힐 계획인데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요,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여론 흐름이 달라지곤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무래도 새해에는 뭔가 사람들이 기대를 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그 증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내년에 새해 기대감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그 트렌드 분석한 자료에 보면 평균이 실종되는 양극화가 더 강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사실 아까 언론 도어스태핑 얘기도 했고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파업도 좀 대화를 듣는 입장으로 이 새 기자회견을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관련 여론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49%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거기에 10%포인트나 뒤처지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배종찬 소장님께 드리고 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에서는 야당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예. 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총선이 1년이나 넘게 남았는데 지금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이 실제로 투표로 이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판세 가지고 1년 훨씬 더 남은 1년 뭐 아주 훨씬은 아닙니다만 후내년에 있을 총선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총선에서 그러면은 어디에 투표를 할 것인가 보면 야당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만큼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고 총선에는 야당에게 견제할 이 정부를 견제할 야당에게 더 많이 투표하겠다는 여론인데 왜 이게 민주당 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에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대통령만 믿기에는 중도 외연 확대가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또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한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가 23%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한동훈 장관이 이었습니다. 한 장관의 여권 인사 중 가장 앞선 모습인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갤럽에서 하는 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자주 하지는 않고 한 분기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조사가 8월에 있었는데요.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그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1위긴 하지만 좀 떨어졌어요. 4%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27에서 23%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인 한동훈 장관과의 격차가 좀 상당히 지금 큰 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제 지난 조사 때는 9%였는데 1%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이재명 대표 1위인 이재명 대표의 격차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하락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리더십의 그 방향,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리더십의 방향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매력을 그 사이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5% 정도 나와서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될지 아직은 이게 정부 측 인사기 때문에 네. 지속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들을 보면요. 유승민 전 의원이 네.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에 올랐는데 예. 이 공천룰이라든가 지금 향후 국민의당 대표 선출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심이겠죠. 네. 그럼 그 당심은 뭐냐? 윤심일 테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룰을 당원 90%대 국민 여론조사 10%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결국 뭐냐면 유승민 전 대표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면 높지만 이건
다분히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의 역선택 성격인 것이고 네. 결국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압도적인 그런 또 비율도 아니거든요.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이 전당대회 당대표 유력 후보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게 고민인 겁니다. 뭔가 아무도 없다. 아니 뭔가 이거 뚜렷하게 이 확실하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 깊어지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여권의 당권 주자들에 대해 다 성의 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혼자만의 판단에 따른 언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말은 정치적인 문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나도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는 지금 친윤계와 비윤계의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포용하고 화합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발족된 국민 생각이 65명 중심으로 발족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55명의 비윤계가 사실 지난번 그 원내대표 그 선거할 때 42명보다 더 늘어난 비윤계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기를 좀 공략하면서 또 윤심도 얻으려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봤지만 앞으로의 정치 지도자를 선호하는 데 있어서 2위가 한동훈 장관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 장관 차출론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당대표 그리고 총선 출마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르게 어떻게 읽히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세를 구축한 인물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로도 읽혀서 이 한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이렇게 존재감 있는 인물이 있다라면서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좀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당대표로서의 차출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층의 이미지가 좀 좋은 편인데요. 근데 결정적인 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 입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정치 초보자라는 약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는 게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말로 당대표로 차출이 될지는 그건 본인도 아직 결정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그 흐름에 부합하는 인물이다라는 거는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일 당대표 취임 100일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국민적 평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금 엇갈리는데 우리 또 소장님들의 평가 간단히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저는 결국 다른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이 앞으로의 경쟁력, 또 총선, 또 지지율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라면 사법, 수사 또 리스크는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수 있냐.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유권자층 또 국민들을 더 붙들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경제, 민생, 혁신을 이야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 경제 민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제 수사라든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그 차기 지도자 그 조사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8월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과 인간적인 친밀도를 그 당내의 의원들과 좀 더 밀착을 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게 지지율을 좀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검찰 수사로 구속되면서 지금 이 대표를 향한 압박이 예. 커지고 있잖아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동률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관망입니다. 네. 관망인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칫 여론의 평가와 사법적 평가가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사법적 평가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차근차근 대응을 하면 될 일이고 여론의 평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유력 정치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이 평가에 따라서 정당의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갤럽이나 4개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 기관을 기준으로 지지율이 한 30% 미만, 또 국민의힘보다도 차이가 한 10% 이상 정도 차이 나는 수준으로 가면 저는 오히려 이 대표의 자리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이번 한 주 지지율이나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국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이번 주에 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떤 점을 꼽으시는지요? 이번 주는 뭐 예산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권 발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결국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아니면은 더 긴장이 고조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